골짜기 사람들 모두는 각자의 노동의 땀으로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자 누군가는 더 많은 밭을 사고 누군가는 물을 기를 힘조차 빚으로 팔았습니다. 서민들은 마른 땅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대대로 물을 길었던 우물이건만 어째서 내게는 기회조차 마르는 것일까요? 현이 말했습니다. 원래 이 골짜기에는 희년의 지혜가 있었단다. 빚은 사라지고 밭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채무의 자동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50년 주기로 탕감하고 토지세 대신 토지 사용권을 50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었지. 이렇게 하면 대대로 부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 골짜기 전체의 창의적인 노동력을 다시 살려내어 희망을 돌려줄 수 있었단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그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현은 답했습니다. 물과 땅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다. 희년은 우리가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약이란다. 이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지혜지. 오랜 실패와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희년은 신의 섭리이자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지혜였단다. 앞서 얘기는 성경의 희년의 경제학, 부의 세습을 막는 하나님의 리셋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희년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을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희년은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토지 반환 제도입니다. 모든 토지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인간은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 토지를 팔았더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세습을 차단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둘째, 노예 해방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은 희년의 자유인이 됩니다. 노동력의 영구적 예속을 막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었고 50년째 희년에는 모든 채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경제 시스템 자체에 부채 조정 메커니즘이 내장돼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희년은 고대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구조 조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경제가 성장하면 언제나 양극화와 부의 집중이 나타납니다. 희년은 탐욕의 순환 고리를 끊고 공동체의 평형을 회복시키는 주기적 리셋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설계였던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희년은 세 가지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기적 구조 조정. 부채와 자산의 불균형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자원의 재분배. 자산을 강제로 제로 베이스로 돌려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사회적 포용. 부채, 신분, 토지 소유로 인한 배제에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줍니다. 오늘날 경제학 용어로 하면 채무 조정, 포용적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현대 자본주의에 되살릴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여러 제도 속에 살아있습니다. 첫째,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파산면책 등은 현대판 면제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 묶인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둘째, 부동산과 토지정책. 토지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다는 희년의 정신은 오늘날의 토지공 개념, 장기임 대형 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째, 포용금융과 사회적 금융. 협동조합은행, 지역화폐, 사회적 기업 금융은 더불어 사는 경제의 복원 노력입니다. 넷째, 부의 세습 방지 정책. 상속세, 보유세, 기본소득, 청년 기본자산제 같은 정책도 결국은 세대 간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희년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더 이상 생산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노력보다 태어난 부모가 중요해진 세상,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 부는 세습되고 불평등은 고착됩니다. 고대의 희년은 이를 오래전에 미리 예방한 제도였던 셈입니다. 희년의 장점은 많습니다. 부의 편중을 주기적으로 완화하여 양극화를 방지합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소비와 생산 기회를 부여해서 경제 순환을 촉진합니다. 불만과 폭동 대신 제도적 리셋을 제공하여 사회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나눔과 용서의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체적 신뢰를 회복합니다. 희년이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문화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희년 제도에는 물론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즉 어차피 탕감될 텐데라는 심리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 축적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이 너무 복잡해진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기득권의 반발, 정책 집행 비용이라는 정치적 저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의 목적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균형 회복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희년의 경제학은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세습되고 기회가 봉쇄되는 사회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 지혜를 다시 사회 속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희년은 과거의 명령이 아니라 미래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래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